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류창고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긴급 점검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가 휴전선 철조망을 넘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차 등교개학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합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80%가 등교하게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역사 왜곡 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를 왜곡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역사 왜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처벌 기준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에 집중돼 있는 반면 이번 법안은 5.18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4.16 세월호 참사 등으로 역사 왜곡 금지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건건마다 명예훼손 이런 기소로 처리할 게 아니다라고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5.18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체 기본법 개념으로 준비를 해왔던 거죠. 특히 이 법안에는 동일한 죄로 재범을 할 경우엔 곧바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양 의원은 나치 범죄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홀로코스트법처럼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는 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양향자 의원의 법안 발의를 두고는 두 갈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5.18을 왜곡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초선 의원이 의욕적으로 내놓을 만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 광주 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로 마뜩치 않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이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다며 굳이 의원 개인의 발의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는데 강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처벌의 대상을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넓히면서 5.18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켰다는 비판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번 논란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5.18 왜곡 처벌법 가장 시급하게 제정해야 되고 이 부분의 초점을 희석시키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우리는 만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면 초선 의원의 돌출행동쯤으로 비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만 처벌한다는 법안을 야당이 합의 처리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의 역사 왜곡을 단죄하는 건 5.18 역사 왜곡 처벌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기보다는 이걸 조롱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대사의 아픔까지 포괄하는 역사왜곡 처벌법의 제정은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각종 5.18 관련 법안은 40여 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 법안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로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은 해안을 중심으로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서 비구름대가 점차 남해안으로 이동하겠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무렵까지 전남 남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에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오전 중에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높게 올라 덥겠습니다. 요즘 초여름치고는 낮 기온이 꽤 높게 오르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더라도 낮 동안의 더위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고요. 구름의 양은 종일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정부는 물류창고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자체 점검에 맡기고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선 기본적인 방역 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택배가 광주로 배송되기 전 거쳐가는 택배 물류 창고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찾아요. 광주의 또 다른 물류 창고. 역시 마스크를 쓴 직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물류 창고발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발열 체크도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2번 이 정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발열 체크하는 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체 점검 기간을 준 뒤 방역 당국에서 이틀간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인데 예고된 점검인 탓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점검 기간 후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려스럽긴 한데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게 얼마나 성실하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센터는 33곳. 경기도의 경우처럼 물류센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리고 식당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10만 5천 가구로 총 지급액은 71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9.8%인 21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동네 마트와 슈퍼, 편의점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음식점이 27.9%로 이들 업종을 모두 합치면 66.3%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순차적 등교 계약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3차 등교에 나섭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전체 학생의 80%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등교하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양시도 교육청은 등교 수업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학생 분산 대책을 세워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한 카페 체인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모 카페 체인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려 카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받은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설령 군공항이 이전돼도 광주시 재정과 도시구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대 최영태 사학과 명예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군공항 이전법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제가 이제 공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군공항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군공항 이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현 법에 의하면은 강주시가 돈을 차입하여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현 공항터를 매각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군 공항 비용 5조 7천억을 현 공항터를 매각하여 충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군 공항을 이전하면 그 땅을 개발해서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개발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이전 비용만큼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강주보다 먼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네. 공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제한 매각 비율을 약 43%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주시에 적용하게 될 경우 현 공항터 248만 평 중 107만 평을 팔아서 5조 7천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평당 분양가가 5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처럼 고비용을 들이고 거기에 들어올 것은 아파트 업체 외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주시에 아파트가 많은데 여기에 수만 채의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첫 번째로는 다른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제 공군 탄약고 70만 평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제한된 터들이 대거 매물로 나올 것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530만 원을 주고 현 공항터에 아파트를 짓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강주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다고 군공항 그대로 두자는 건 또 아니시지 않습니까? 먼저 군공항 이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방부가 새로운 공항 이전터로 460만 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300만 평대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100만 평을 낮출 경우 약 1조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절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공항 이전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현 공항 매각 대금 비율을 낮춰서 가능한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오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공항 이전법을 개정하는 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강주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군공항이 16개나 되거든요. 네. 만약 강주시 재정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군공항 이전법이 개정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 공항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비팔치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문제는 강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 지역의 반발은 여전하고요. 광주 이용섭 시장은 또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따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이전하려면 어떤 과제부터 풀어야 할까요? 강주 시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에 동의한 것은 하나는 호남권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이고요. 또 하나는 전남이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공항만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이 장기 표류하게 될 경우 강주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강주 전남이 윈윈하는 방법은 전남이 군공항을 받아들이겠다고 조속히 결정하고 네. 강주시는 거기에 호응해서 민간공항을 전남으로 이전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 최영태 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군공항 이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가 휴전선 철조망을 넘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스리랑카인 전남 진도에서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 중이었는데요. 중국으로 도망을 가려고 휴전선을 넘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들어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진도군 진도읍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35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가 숨진 것을 인근에 살던 동료 노동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시 50분경 경찰차 들어온다. 119차 들어온다. 해서 알았고 이제 저희가 어린 애들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는 밖에 생활 거의 못하고 있어요. 경찰은 함께 살던 26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고 사흘 만에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 초소 근처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입니다. 경찰은 인근의 CCTV 영상을 통해 흉기를 든 용의자의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검거 당시 B씨는 민간인 통제선에 육군 경계시설을 넘으려다 근무하던 장병들에게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범행 후 걸어서 중국으로 도피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벽을 넘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B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사건 당일 문을 잠근 상태로 잠을 잤다는 이유로 또다시 때리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 도심 한복판에 사슴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 목격된 게 올해만 벌써 10여 차례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곡동의 한 대로 사슴 7마리가 4차선 도로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동물은. 직진하던 차량이 천천히 속도를 줄여 우회하자 뒤편에서 또 다른 사슴 2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사슴들은 이 도로를 10여 분 동안 배회하다 인근 산자락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혹시 사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도심에 사슴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5건 정도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0년 전 인근 농장에서 탈출했던 사슴 2마리가 계속 번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사슴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도심 하천인 동천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자기들 먹잇감도 줄어들다 보니까 도로까지 내려오고 하천까지 내려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동 경로나 어디가 서식지인가, 산란장인가, 부화장인가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야생 멧돼지와 너구리 숫자도 늘어나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돌아온 김호령 초구를 타격합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 뒤로 전뒤로 당장 넘었습니다. 챔피언스 필드를 호령하는 김호령. 복귀전 초구가 홈런포로 이어집니다. 2구를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우익 뒤쪽으로 원인 트랙 담장 쪽 담장 넘었습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치명타자 김주태. 3구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갑니다. 중간판에 점수를 새기러 갑니다. 3천 3루타 이대호. 이대호 선수의 통산 3,000루타는 홈런포로 달성이 됩니다. 왼쪽 전원 컨택 최용의 타구 후견수 앞에 짧게 뜬 것입니다. 선두타자 출루 그리고 2주자는 동점 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원 때렸습니다. 멀리 갑니다. 중견수 오른쪽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원바운드로 패스 때렸고 최영우로 뜁니다. 계속 뜁니다. 3루를 돌았습니다. 공도 홈으로 자 최영우 3루에서 멈췄습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이 타구가 윙스 중견수
득점 유민상. 초구 밀어냅니다. 상대 방향 왼쪽 빼볼. 한 명의 주자 그리고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또 한 개 득점권 박장. 맛있게 먹어치우는 유민상의 또 하나의 적시타. 낮은 볼 컨택이 됐습니다. 땅볼탄 5센터 쪽 빠져나간 안타가 됐습니다. 3루를 돌았습니다. 스피드에 잡으시는 나지완 천천히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승택의 적시타. 또 수자 없습니다. 타석의 김준태 2구 끌어당겼습니다. 땅볼은 2루수.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기록되고 있습니다. 임기영 투수의 롯데자이언츠 상대 2연승. 유민상의 5타점 인생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전라남도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의과대 유치 TF팀을 발족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의과대 유치추진단장과 교수 공무원 등은 첫 회의에서 의과대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범도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 정책포럼, 범도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과 6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5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전체의 10.3%를 차지했고 6월은 9.8%로 뒤를 이었는데요.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5월과 6월에 등교 개학을 시작한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까지 3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오는 9월까지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스템이 잘 적용된 현장은 어떤지 방문해 실습합니다. 자세한 내용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발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오후 2시부터 안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 발레단의 수시 공연, 발레 살롱 콘서트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데요. 유명 클래식 발레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 구윤지 단원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